자, 레벨 셀이 1번입니다. 자, 문제가 함수의 조건이 엄청 많아요. 조건 잘 보셔야 되고, 함수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입니다. 그냥 위로 볼록이란 얘기죠. 넘어갈고, gx는 완벽한 초월함수예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g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때 f형의 최소값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사실상 fx 거의 다 완성해라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f를 완성하기 위하여 가나 조건을 줬는데 가부터 k는 1과 4가 아닌 정수일 때 f'k가 0이래. f는 2차 함수였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k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란 얘기는 사실상 저 k라고 하는 위치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축좌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말까지 읽어보면 fx가 이렇게 생겼고 요 꼭지점의 x축좌표 여기가 k인데 얘는 정수죠. 요렇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넘어갑니다. 나 이 fx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때 요 fx는 3분의 1과 1 사이에 있대. 3분의 1과 1 사이에 있대. 그러면 k를 넣었을 때 결과값인 얘가 3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y 이퀄 1이 요렇게 있어야 되고 y 이퀄 3분의 1이 요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 점의 좌표 k, fk에서 fk가 3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가 조건은 요 정도로 그래픽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자, 이때 fx가 0 이상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k값은 1, 2, 3, 4래. 아니, 정수 근은 1, 2, 3, 4래. k값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연립부등식이지. 연립부등식.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는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y 이퀄 3분의 1이니까 x축은 한 이쯤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얘와 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상. 맞아요? 이거 이상이 되려면 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얘 이상, 얘 이하.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근은 너 이상, 너 이하.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서 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필요해. 그럼 g 함수 합성 f랑 합성해서 미분한 함수가 필요한 거지. 맞아? 그래서 나는 g의 fx를 미분한 함수가 필요해.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는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얘가 0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지금 요 함수를 미분한 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네가 0 이상 이 부등식 풀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자, 이때 얘는 이것과 이것의 곱인 거잖아. 곱했는데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못 판단하라는 얘기야? 부호 판단하라는 얘기야? 부호 판단. 자, 그래서 나는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g 프라임 fx랑 f 프라임 x를 곱했을 때 언제 0 이상이 되는가 이걸 판단할 거고 양수음수 물어봤으니까 부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너는 f라는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를 의미하는 거니까 몇을 기준으로? k를 기준으로 구별됐겠지. 그래서 k보다 작을 때에는 얘는 양수가 되고 x가 k 이상일 때는 음수가 돼. 얘의 부호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자, 이제 이것의 부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g 프라임 fx 이 함수의 부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g 프라임이 뭔지 알아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g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얘 미분해 주면 g 프라임 x는 파이에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너는 파이에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g 프라임 x. 그러면 저 g 프라임 x를 이용해서 x 자리에 fx 합성해 주면 너는 파이에 코사인
파이의 f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맞아요? 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부호결정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파이는 뭐 부호결정, 양수니까 부호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테니까 요거의 부호결정을 할 거야. 됐니? 그럼 부호결정을 하기 위하여 너는 코사인 파이의 fx가 언제 0이 되는지, 그래서 얘가 언제 2분의 1이 되는지를 찾아볼게. 그럼 코사인 몇 하면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3분의 파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몇일 때? 3분의 1일 때 얘가 0이 된다고. 기다려. 그러면 fx가 3분의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 뭐야? 이게 fx고 3분의 1이 여기지? 맞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 놈이 양수음수가 갈라진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면 x가 여기가 요 x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얘보다 작으면 요 결과값은 양수가 돼? 음수가 돼? 다시 x가 3분의 1이면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돼서 2분의 1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x가 3분의 1보다 작은 값이었다면 이 전체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돼? 다시 fx가 3분의 1보다 작은 값이라면 얘는 2분의 1보다 뭐해질 테니까 커질 거라고. 왜?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3분의 1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보다 여기가 fx가 3분의 1인 거죠. 작은 값이라면 코사인 값은 2분의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요 값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여기가 양수가 된다고. 그리고 얘보다 큰 0이 되는 요 값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얘가 음수가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요게 잘못 썼지. 요걸 잘못 썼는데 왜 이게 음수죠. k보다 x가 k 이상일 때는 도함수 값은 음수니까. 얘가 음수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요 값보다 클 때는 얘가 음수가 된다고. 여기까지 돼?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고,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려면 k를 기준으로 일단 얘는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것이고, 요 미분한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요 값을, 그리고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값을 기준으로 작을 때는 양수, 클 때는 음수가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나는 곱했을 때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걸 일단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얘가 양수이면서, 즉 x가 k 이하이면서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 이하인 거지. 그래서 범위가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됐을 거라고. 이해가 돼? 그 다음에 도함수가 음수이면서, 도함수가 음수인 건 x가 k 이상인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중에서 음수가 되는 거. 음수가 되려면 얘보다 작은 경우. 맞아? 그래서 여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요거를 좀 잘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요 부등식의 해가 궁금합니다. 요 부등식은 얘와 얘의 부호가 같게 되는 경우를 찾아라. 이런 소린 거예요. 이때 요 놈은 f의 도함수에 보니까 k를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 이런 부호별을 가져요. 그러니까 k를 기준으로 작을 때 클 때 양수, 음수니까 k보다 작은 쪽에서 얘가 양수가 언제가 되는지, k보다 큰 쪽에서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언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미분해서 합성한 거 얘가 일단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면 0이 될 때는 fx가 3분의 1일 때야. 그러니까 fx가 3분의 1일 때, 즉 얘와 얘일 때 0이 된다고. 근데 나는 0이 아니라 언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이 위치 fx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이 위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보다 작을 때, 얘보다 작게 되면 코사인 값은 2분의 1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라고.
얘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여기까지 얘보다 작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얘보다 요 위치보다 뭐 할 때는? 클 때는 맞아? 클 때는 얘가 2분의 1보다 작아질 테니까 얘가 무슨 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보다 클 때. 이때는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건 이쪽이죠. 그리고 K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요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래 부등식에서의 해는 X가 K 이상 범위니까 이쪽 범위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부등식에서의 해는 여기가 된다. 요건 잘못 썼죠? 요건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된다. 이런 소린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빨간색 부등식에서의 해는 이거 이하거나 이거 이상, 이거 이하. 이게 빨간색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노란색 부등식과 빨간색 부등식의 연립인 거지. 노란색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노란색, 즉 X축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부등식에서의 첫 번째 해인 이거 이하는 이것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요 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연립 부등식의 해는 그런 이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부등식의 해를 가질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나는 요 부등식의 해, 정수해가 1, 2, 3, 4만 있어야 되지. 그런데 얘도 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K도 정수라며. 그리고 요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정수값이 1, 2, 3, 4만 있어야 된다며.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1이거나 4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1, 2, 3, 4니까 3을 가져. 만약에. 그럼 여기는 무조건 몇이야? 1이지. 그럼 4를 못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4야. 얘가 2고 얘가 4야. 그럼 여기 3도 갔잖아. 근데 1이 그러면 이쪽에 있었겠지. 그럼 1을 못 갖는다고. 결론. 얘가 2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결론이야. 그래서 얘가 3인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4야. 그러면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면 2, 3, 4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 대칭성에 의해서. 그럼 1도 가져야 되니까 얘가 1이면 베스트인데 얘가 굳이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죠. 이 레인지 안에 1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있으면 돼. 물론 얘가 1이어도 되고. 하지만 여기가 1이라면 뭐는 안 가져야 돼? 0은 안 가져야 된다고. 1, 2, 3, 4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0은 이 레인지를 벗어나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3- 레벨 3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나라고 하는 연립부등식 요걸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요걸 처리해서 그 레인지 안에 정수의 해를 갖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부터 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작성해 봅시다. 그럼 결국 얘는 축이 3이고 2와 4일 때 함수값이 3분의 1로 같은 상태지. 그래서 우리는 함수 fx를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와 4일 때 3분의 1로 같으니까 p에 x-2에 x-4에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fx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fx에 대하여 f형의 최소값이니까 사실상 p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fx가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때야 되는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어진 fx는 3을 넣었을 때 결과값. 그 결과값이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3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f3은 3분의 1보다 크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요 첫 번째 조건 쓰면 그래프 여기까지 OK가 된 거지? 그 다음에 1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즉 x절편이 굳이 1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1이어도 되지만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결과값은 어때야 되는 거야? 0이거나 몇보다는 작으면 돼?
3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결과값. 두 번째, 그런 이유로 F1은 0 이상이고 몇보다 작다? 3분의 1보다 작아야지. 3분의 1이면 2를 못 가지니까 2를. 맞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0의 위치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0을 넣었을 때 결과값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F0은 음수이다. 이걸 가지고 P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각각 집어넣어 보면 fx는 나와 있죠? P의 x-2의 x-4의 더하기 3분의 1. 자, 그러면 F3은 P에 3 집어넣으면 1의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P 더하기 3분의 1. 얘가 3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P는 0과 3분의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P의 범위 구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요. F1은 졌다가 1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P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더하기 3분의 1. 얘가 3분의 1보다는 작고 0 이상인 거죠. 그래서 얘가 3P니까 3분의 1 빼시면 그래서 P의 범위는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 0보다 작다. 이렇게 P의 범위가 또 나왔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F0은 0 집어넣은 거니까 8P에 더하기 3분의 1이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P는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P의 범위가 나왔을 겁니다. 세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부등식 풀어보면 0과 마이너스 3분의 2 사이이면서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어디야? 여기죠?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 0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24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이 한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럼 범위가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P의 범위는 여기다가 쓸까요?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 마이너스 2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P의 범위가 나왔던 겁니다. 나는 지금 F0의 최소값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F0은 0 집어넣으시면 8P에 더하기 3분의 1이죠? 그럼 P가 작을수록 좋겠지?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P 자리에 몇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9분의 1 집어넣은 거. 9분의 1 이상이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9분의 8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3이죠?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9분의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 연립부등식 푸는 거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꼭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레벨 3 2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이 좀 많은데 잠깐만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t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 뭐 1사분면 각이란 얘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p는 t,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 x축 위에 t, 0이라고 하는 여기 p가 있구나. 자, 이때 도형을 받고 도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요 p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원이 있다. 그 원의 y절편을 r이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y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과의 교점을 알파라 할 거야. 자, 여기까지는 그림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봤더니, 자, 첫 번째, Q의 접선의 기울기와 PQ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똑같대. 즉, 요 Q라고 하는 점, 탄젠트 위에 있는 Q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을 때 걔는 PQ에 대한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와 이렇게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시면 나는 요 Q의 좌표를 알파, 탄젠트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이니까 주어진 함수 미분해 보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여기다가 알파는 거 시컨트 제곱 알파랑
P와 Q에 대한 평균 변화율.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T분의 탄젠트 알파와 같다. 요런 관계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봤더니 요 R점의 좌표를 몰라. 그래서 나는 이 R점의 좌표를 편의상 0,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 도형의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주어진 원이 원점을 지나고 X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분 OR과 OP는 뭐하죠? 직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말은 선분 PR이 요게 이 원의 뭐다? 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원주각 성질에 의하여. 그러면 선분 PR이 지름이기 때문에 내가 R과 Q를 이렇게 연결하면 선분 R과 Q와 P도 뭐 할 거다? 직교할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나는 요 R과 Q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요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에 마이너스 역수치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쓸 수 있는 나의 식은 R과 Q에 대한 평균 변화율. 그래서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빨간색 직선, 접선의 마이너스 역수치한 것 같고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시컨트 제곱 알파니까 역수치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이다. 요 정도 식을 쓸 수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니 나는 Q와 R의 X, Y축 좌표를 FT와 베타T라고 GT라고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식은 FT. Q의 X축 좌표. 얘가 알파다. 그 다음에 GT. 너는 베타다. 요 정도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요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봤더니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어? G' 알파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G를 미분한 함수가 필요하다고. 그럼 G 함수를 봤더니 여기 있죠, 여기 G. 그럼 난 이걸 미분한 함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양변을 뭘로 미분하게 되면 T로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G'T는 우변 베타도 미분했을 때 1에 D 베타에 D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G'T를 구하고자 한다면 결국 DT분의 D 베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DT분의 D 베타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베타에 관한 식이 위에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식 여기서 베타가 유일하게 있으니 요걸 통해서 베타가 뭔지 정리하고 양변 T로 미분을 해주실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모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식 정리하면 양변 알파 곱하시고 마이너스 베타 넘기고 우변도 좌변으로 넘기면 베타는 탄젠트 알파에 더하기 알파의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 분모를 곱하게 되면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식도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따가 정리할게요. 양변 알파 마이너스 T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T에 시컨트 제곱 알파. 네가 탄젠트 알파와 같고 알파의 시컨트 제곱 알파 마이너스 T의 시컨트 제곱 알파. 얘가 탄젠트 알파와 같고 T의 시컨트 제곱 알파는 알파의 시컨트 제곱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와 같고 양변 시컨트 제곱 알파로 나누면 T를 알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양변 시컨트 제곱 알파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항은 알파 마이너스 여기가 탄젠트 알파 곱하기 시컨트 제곱 알파 역수치한 거 곱하는 거잖아. 그럼 시컨트 제곱 알파 역수치하면 얘가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된다고. 그런데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잖아. 그래서 얘가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은 T는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코사인 알파. 여기까지 쓸 수가 있어. 자, 그럼 보다시피 얘를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1은 여기 우변을 미분해서 우변에 뭐가 생기겠어? D알파 DT가 생겼을 거고, 첫 번째 식도 양변을 T로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D베타 DT, 우변은 D알파 DT. 그럼 밑에서 생긴 D알파 DT를 치환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변환해 주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먼저 요 두 번째 식,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뭘로 미분할지가 중요하죠. 이 일은, 자, 우변도 T에 대해서 미분할게. 그럼 알파는 1 마이너스, 얘는 곱미분 써야 되겠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니까 플러스 제곱.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얘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알파 D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이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니까 얘가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일은 2 사인 제곱 알파의 DT분의 D알파. 이런 관계식을 하나 쓸 수가 있는 거야. DT분의 D알파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식도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볼게. 얘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T. 그러면 좌변은 1이긴 한데 베타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베타 DT가 되는 거고, 요 DT분의 D베타가 내가 원하는 값이죠, 얘가. 자,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을 해보시면, 우변은 탄젠트 알파 미분했으니까 시컨트 제곱 알파 더하기 알파의 코사인 제곱 알파 미분한 거니까 곱미분 쓰시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코사인 제곱 알파 미분해야 되니까 2배의 코사인 알파에 속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좀 지저분해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우변도 알파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한 거니까 여기 D알파, DT 이렇게 붙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요식 지저분한 거 빨리 다시 쓸게요. 좌변은 DT분의 D베타죠. 너는 우변은 시컨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배의 알파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에다가 DT분의 D알파지. 근데 DT분의 D알파는 우리가 여기서 얻어냈다고. 그럼 양변 2배의 사인 제곱 알파로 나누면 DT분의 D알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 사인 제곱 알파분의 1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쓰게 되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DT분의 D알파, DT분의 D베타, 즉 G'T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내가 원했던 G'T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장난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는 최종적으로 G'A가 궁금해. G'A. 그럼 G'A라고 하는 것은 T 자리에 A 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T 자리에 A 넣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T 자리에 A를 넣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우리는 Q의 X축 좌표를 뭐라고? FT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래서 뭐 사실 여기다가 써놨죠. 얘가 FT예요. FT.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T 자리에 A를 넣기 때문에, 그럼 T 자리에 A를 넣으면 FA가 알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탄젠트 FA가 2라고. 그럼 탄젠트 FA는 FA가 뭐와 같으니까? 그럼 여기가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에 의하여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탄젠트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과 사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몇이 되는 거야 이거? 루트 5분의, 자 정리할까요? 그래 탄젠트 알파니까 뭐 여기 뭐 이거 쓰는 거 선생님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쓰면,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너에 의해서 뭐 얘는 특별히 필요 없고요. 너에 의해서 시컨트 알파가 몇이 되는 거야?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t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t에 관한 식이 아니라 알파에 관한 식으로 변하고 그때 생기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와 시컨트 알파가 다음과 같이 나올 거란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나는 t 자리에 a 집어넣는 거 필요한 거지. G'A. 이게 G'T잖아. t 자리에 a를 넣었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G'A는 요 식의 요 값들을 앞에서 얻어낸 식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자, 앞에서 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2,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 시컨트 알파가 루트 5. 이렇게 처리를 해놓은 거지. 그럼 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집어넣어 보면 너는 시컨트 제곱 알파 제곱한 거니까 5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이거 제곱한 거니까 5분의 1 마이너스 2 알파에 요 알파가 처리가 안 되죠. 알파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곱한 거니까 2개 곱하면 5분의 2 에다가 사인 제곱 알파 요거 제곱하면 5분의 4죠. 5분의 4에다가 2배 했으니까 5분의 8인데 역수치했으니까 8분의 5지. 그래서 8분의 5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너 정리해주면 너는 얘가 5분의 26 마이너스 5분의 4 알파에다가 8분의 5 곱한 거니까 너는 8분의 약분해서 몇이죠? 26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까지 G'A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2G'A죠? 그럼 여기다가 2배 하시면 4분의 26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게 2배의 G'A 내가 필요한 게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 알파가 처리가 안 되잖아. 근데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다가 뭘 더하시오가 문제야? F'A를 더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F'A로 인해 요 알파가 처리될 거다. F'A가 아니라 FA죠. FA. 처리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이 FA는 뭐냐? FA가 뭐예요? 여기서 FT가 알파였죠? FA는 T 자리에 알파 A는 거지? 그리고 T 자리에 A는 게 알파래매. 그러니까 얘가 뭘로 처리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로 처리가 됐던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셔라? 더하셔라가 문제니까 정답은 4분의 26. 약분하시면 2분의 14.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5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일단 식을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래서 뭐 사실 미적분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레벨 3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풀이가 유독 저는 이제 EBS 해설과 좀 많이 다르게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워낙 이제 그래프 해석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니까 EBS 해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비슷하기는 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렇군. 넘어갈게요. 자, 이때 gx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함수고 gx가 1대1이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gx라고 하는 요 분리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때 그 g의 역함수를 hx라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 알파 구하시오가 문제니까 결국 f라는 3차도 구하시고 알파의 위치도 찾으시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 조건을 봤더니 잘 보세요. 많이 좀 다릅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G' 알파가 0이래. 그러면 G를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곳이 일단 있습니다. 그 알파가 어딘지는 몰라요. 자, 그럼 잘 들어봐. 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fx의 개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fx의 개형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3번 그래프로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G' 알파가 0이 되는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얘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위치니까 여기가 알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G 프라임 알파의 알파가 이거였다면 요 알파라는 위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Y축이 이렇게 있어야 하고, 그래서 0보다 작은 이 왼쪽의 그래프를 F로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왼쪽의 그래프를 이 F의 그래프를 G로 사용하게 되면 이 G라는 그래프가 1대1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알파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럼 다시 만약에 F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알파라면 G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알파가 이거라고 한 거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Y축이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Y축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요래지잖아. 맞아? 그럼 요래지게 되면 1대1이 아니죠. 그래서 탈락된 거야.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자, F가 요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야. 근데 이 알파가 알파이자 뭐야? Y축이 된다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F를 사용해서 미분계수가 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돼?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야. 그럼 1대1이어야 되니까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여기에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안 만나게 되면 1대1에 위배되니까 무조건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럼 요 지수함수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같다고 합시다. 자, 이때 주어진 지수함수 미분해 보면 K의 2의 X제곱이라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미분계수 값이 K가 나와.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이 나는 이 알파에서 몇이어야 되는데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닌 수가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때문에 아하, 그런 이유로 이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사실을 통해 F라는 3차 그래프가 이러한 3번 그래프로는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F라고 하는 3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로 생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알파의 위치가 여기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fx가 생겨 먹어야 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y축은 어디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럼 0보다 큰 쪽, 여기가 0이죠? 0보다 큰 쪽은 요 지수함수 그래프로 이렇게 생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여기에 붙었다고 했을 때, 붙기는 해야 되죠. 1대1이어야 되니까. 붙었다고 했을 때 요 0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가요? 미분이 가능한가요? 알 수 없죠.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gx가 생겨 먹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일단 이렇다는 사실, 그래서 가를 통해서 f의 개형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경국점이 알파다. 이 정도는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gx가 있었을 때 역함수가 h고 역함수가 h일 때 g 빼기 절대값 h가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데 그곳이 한 개만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그래프로 해석할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G 그래프를 그릴 때 G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증가했다가 멈췄다가 증가하는 F의 일부분을 사용을 하고 이쪽에서는 저 지수함수 뭐 대충 뭐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죠. 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GX 그래프가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는 알파고 여기는 0이죠. 그러면 H는 이 G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y x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y x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G를 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지. 그럼 G를 너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중요한데
증가했다가 얘는 미분계수가 0이죠. 그러면 멈췄다가 증가했다가 맞아요? 여기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쪽 역함수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h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요. g는 알파에서 f에 의해서 3중거를 갔죠. 미분계수가 0입니다. 근데 걔를 역함수한 요 위치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위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이 가능한가요? 미분계수를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이걸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한다고. 이게 그래프가 스무스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미분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수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hx가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요 hx를 뒤집듯 뭐 연병 천병을 떨듯 요 위치는 무조건 뭐 하겠습니까? 미분이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h도 요 위치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뿐더러 절대값 h도 요 위치에서 미분이 불가능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런 h가 있고 요런 g가 있었을 때 나는 g 빼기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요 g라는 함수를 보시면 g는 언제?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죠. 얘는 x가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요 절대값 h는 요 위치, 요거 뭐 p라고 할까요? 요 위치 q라고 할까요? p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고 q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얘는 미분 불가능 확정입니다. 얘는 가능성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x가 p에서는 미분이 불가능 확정이고 x가 q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런데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군데만 있어야 돼? 한 군데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어디와 어디? 0과 요 q라는 위치. 여기에서 어때야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결국 이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가 알파, g 알파죠. 여기가 0, 뭐 g 0도 되고 f 0도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역함수한 거니까 요 p의 x축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g 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요 q 위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f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이 가능하고 0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요 g 알파라는 위치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는 걸로 확정된 거지. 그래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 요 hx 함수를 봤더니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요 h에 대하여 x축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 그럼 얘를 또 뒤집을 거잖아. 뒤집으면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하나 늘어나 버리죠. 맞아? 그래서 요 x축의 위치는 무조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나요? 그런데 x축의 위치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x축이 여기에 있었다면 h에다가 g알파 집어넣은 거 그게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겠죠? 즉 h에다가 g알파를 넣은 게 0. 그럼 양변 h 인버스 합성해주면 g알파가 g0이어야 되는데 이게 g 그래프잖아. 알파와 0의 함수값이 같아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축은 여기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은 반드시 여기에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 h에다가 g 알파를 집어넣으면 몇이어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h에다가 f알파, f0 얘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0이어야 했던 겁니다. x축이 여기에 있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양면 h 인버스 합성해주면 f0이 g0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0이랑 g0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f0과 g0이 똑같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g0은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계속해주면 그래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0,0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XY축이 이렇게 있는 G 그래프가 있는 거고, 얘는 XY축이 이렇게 있는 H 그래프가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건 GX 마이너스 절대값 H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있어야 되고, 무조건 요 위치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0이라고 하는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는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드세요.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h와 g가 분리함수니까 0을 기준으로 함수를 구별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g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을 때는 fx지. 그리고 0보다 작을 때에는 h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절대값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 hx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hx. 이런 함수식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여기에서는 요 gx가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k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에 h는 요 h 그래프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hx.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함수값이 동일해야 되니까 x자리에 0 집어넣으시면 f0은 h0 이렇게 h0이 아까 0이었잖아. 그래서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얘가 f0이 0이었죠. 그래서 0이다. 그래서 k 값은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k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 미분하시면 f'x 더하기 h'x고, 얘 미분하시면 k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h'0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엮는 게 똑같아야 되니까 두 번째 h'0 더하기 f'0은 x자리에 엮는 거니까 k의 마이너스 h'0이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 자, 여기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f'0, h'0, k-h'0을 썼을 때 요 왼쪽의 함수와 오른쪽의 함수에 그 미분계수가 나온 식을 봤더니 걔네들은 얘와 얘에 대한 도함수를 써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f'0은 그냥 f'0이야. 그래서 얘는 f'0이라고 쓰면 되는데, h'0은 여기서 말하는 h는 누구의 h지? 얘의 h지. 즉 f에 대한 h라고, 역함수. f 함수에 대한 역함수. 그래서 요 h'0을 할 때에는 역함수가 f다라고 생각하고 역함수를 구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h'0은 역함수 미분법에 의하여 f' h0분의 1이 될 거고, h0이 0이었으니까 여기가 f'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f'0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는 k 마이너스 여기서 말하는 h'0과 여기서 말하는 h'0이 좀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h는 여기에 h입니다. 즉 요 빨간색 h예요. 즉 이 초월함수에 대한 h라고, 지수함수에 대한 h라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 h'0을 구할 때에는 이게 h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각각 분리시켜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로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h'0은 역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지수함수, 얘가 역함수죠. 프라임 h 0분의 1 이렇게 됐을 거고, h0이 0이니까 지수함수 프라임 0분의 1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지수함수 미분한 게 뭐가 되었죠? k의 2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는
K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K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K값을 루트 2 더하기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보면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유리화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가 2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F'0 더하기 F'0분의 1이 2가 되니까 물론 F'0이 두 개 나오죠. 근데 양수값 1 이렇게만 얻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알아낸 게 F0이 0이라는 사실과 F'0이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fx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를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럼 완성을 해보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였죠. 알파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울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fx는 최고 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에서 변곡점 세제곱 y축 좌표 몇인지 모르죠? 그래서 fx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는 f0이 0이고 f'0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f0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니까 얘가 0.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가 같은 거고요. 두 번째 요거 미분해 주시면 f'x가 3배의 x-알파의 제곱이기 때문에 f'0은 3배의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그래서 알파 제곱이 3분의 1인데 보시다시피 알파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세제곱하면 베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루트 3분의 1 이렇게 베타 값. 그럼 이제 fx 완성된 거죠? 그래서 fx 완성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fx는 x 마이너스 알파가 얘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거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인데 베타가 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루트 3분의 1 이렇게 fx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fx에다가 알파 대입한 f알파가 궁금하고 알파가 너죠 너. 그래서 알파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당연히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시오가 문제고 요거 유리화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루트 3 곱하시면 3분의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그래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할 게 좀 많고요. 좌우 미분계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앞에서 그래프 해석에 의해 F함수가 지금처럼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지만 역함수를 한 함수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미분이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거. 여기는 미분 불가능으로 확정된 거니까 나머지 미분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미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